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딸아이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딸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본인 스스로 자기는 공부에 재능이 없다라고 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부에 재능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때 그 검사를 했을 때 윅슬러 지능 검사를 했을 때 얘는 문과형인 아이였었고, 그 이후로도 그 좌뇌형 우뇌형 검사를 했을 때도 얘는 문과 유형의 아이라는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는 그때 당시 제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 부족한 수학 실력을 늘려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능이 있다고 하는 어학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건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저희 학원 동료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둘 다 시켜?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초등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런 기준으로 아이들 학원을 선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거는 보완을 해야겠고, 잘하는 거는 끌어줘야겠고, 이러다 보니 영어 수학을 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문해력이 중요하다는데 논술학원도 좀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초등 때 예체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으니 못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생각으로 선정을 하다 보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기준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을 되짚어 봤을 때 굳이 저학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었고, 물론 이제 지나치게 수학적인 개념이 많이 부족한 아이들은 일찍부터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제 딸아이를 판단했을 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머님께서 이제 집에서 좀 봐주시기 때문에 이 습관들이는 매일 조금씩 학습하는 그런 것들은 갖춰주시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학원의 마지노선은 한 초등학교 5학년 전후로 진행을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뭐 초등학교에서 보는 수행평가, 단원평가, 쪽지시험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학교에서 울고 왔고,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봤는데 3문제 중에 2문제를 틀렸고, 그리고 그 틀린 유형이 시험 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근데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 아이가 못 알아들어서 나는 더 이상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동네 학원에 등록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다 보니까 요즘 젊은 얼마들의 그런 감각적인 것들이 안 되고,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배웠던 거랑 지금 수학 유형들이 굉장히 바뀌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 연산 위주였다면 지금은 생각하고 이거 사고력 위주로 이게 문장제 문제가 들어가면서 엄마들도 좀 힘들어 하는데 할머님이 지도하시기에는 많이 힘든 부분이었었죠. 근데 그거를 본인 탓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다 어머님,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학교의 질문을 다시 해서 배워왔어야 된다. 그리고 2번, 3번 질문을 했을 때 안 되는 거라면 아이가 뭐 저한테 물어보든 다른 어른한테 물어서 이렇게 활용을 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어머님 잘못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원을 가는 건 지금은 시기가 이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되게 좀 불편해 하시는 표정이시기는 했는데, 다른 부모님들도 그러지 않을까. 아이가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봤는데 이렇게 저조한 점수를 받아온다면 내가 가르치는, 내가 지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머님은 이제 그 교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코칭할 수 있는 역할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님의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가르쳐 왔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중학교 방식으로 애한테 지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설명을 아이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선생님께 한 번 더 물어보라고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단 한두 번의 그런 피드백은 받아봐야 아이가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설명을 들어서 내가 부족하다, 이해가 좀 안 된다라는 걸 있을 때 학교에서 질문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뭐 10문제 중 10문제를 다 몰라서 그거를 학교에서 해결하고 와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한두 문제더라도 학교에서 선생님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래도 된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딸아이한테 이번에 안 됐던 게 그 검산식에 대한 부분이어서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 나오는 게 있다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라 라고 했더니 친구들 많은 데서 부끄럽다, 선생님께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학생이 모르는 건 죄송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아마 다른 친구들도 모르는데 질문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괜찮다고. 아마 학교 선생님도 그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질문하는 걸 싫어한다거나 수업에 지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배우는 개념인데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보게 되는 거여서 중간에 모르는 부분을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한다면 조금 더 반복해서 설명을 하셨을 거고, 그럼에도 안 된다면 가정에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단 한 번의 이런 계기만으로 수학학원을 바로 등록하는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